조선의 왕이 궁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죽지 않았고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번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왕이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 밤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감동하여 더 이상 다그치지 못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입니다. 거절당한 여자의 이름은 성덕임이었습니다. 정조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글로 남겼습니다.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이건 소문이 아닙니다. 정조가 직접 쓴 기록입니다. 1762년 윤5월 13일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좌의정 홍봉안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궁에서 출발한 가마들이 연달아 들어왔거든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요, 해경궁 홍씨와 11살 새손 정조였습니다. 왜 이 가족이 한밤중에 궁을 떠났을까요? 그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온 가족이 궁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 11살 정조.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홍봉안의 집을 분주하게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의 성덕임이었습니다. 성덕임의 아버지는 홍봉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청직이라는 건요, 조선시대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덕임도 아버지를 따라와서 허들의 일을 도왔던 겁니다. 난리가 난 홍씨 집안에서요, 성덕임은 생전 처음으로 왕족들을 보게 됐습니다. 정조 11살, 성덕임 10살. 그리고 며칠 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영조는 죽은 아들을 세자로 복권시켰고 해경궁 홍씨와 정조는 다시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성덕임은 더 이상 정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몇 개월 뒤 성덕임이 궁녀로 입궐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본인 처소의 나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들인 겁니다. 성덕임은 달랐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스럽게 생겼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했다. 성덕임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글을 곧잘 알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도 책을 가장 많이 베껴 쓰던 아이였습니다. 밤이 되면요, 등잔불 아래에서 손이 까질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았다. 궁이란 곳이요, 신분이 철저하고 예절이 엄격한 곳이거든요. 성덕임은 그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성덕임을 신뢰했고 성덕임은 조용히 궁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들, 새손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경희궁에서 지냈습니다. 한 번씩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죠. 정조에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죽인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안달난 조정 대신들, 편은 사람이라고는 없는 궁궐. 정조는 11살에 새손빈 김씨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새손빈은 정조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내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15살의 새손 정조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정조는 덕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정조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가집에서 온 나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요, 정조의 눈동자는 자꾸 덕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온 정조의 눈동자는요,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정조는 덕임을 매일 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경희궁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틈이 나면 어머니한테 오는 거거든요. 동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덕임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고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정조가 덕임을 몰래 불러낸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 얘기를 했겠죠. 힘든 일은 없냐고 물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한낱 궁녀인 자신이 자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덕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성덕임은 새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손빈과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들어가고 아이를 먼저 낳을 수도 있는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조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정조가 15살 흑역사를 직접 솔직하게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고백을 거절당한 정조. 정조는 거절당했을 때 그 심경을 또 적어놨습니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새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밀스러운 고백의 날이 지나고 정조와 성덕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덕임은 궁녀로서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옷감을 빠르게 잘 만들었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글도 정말 잘 썼습니다. 특히 성덕임은 소설 필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성덕임이 21살이 되던 1773년 봄에 필사한 책이 남아 있습니다. 글씨가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 혹시 궁서체 아시죠? 당시 궁녀들이 이런 글을 많이 쓰고 돌려보다 보니까 글씨를 정말 예쁘게 잘 쓰는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궁서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덕임이 평화롭게 궁녀 생활을 하는 동안 정조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조는 혼자였습니다. 매일매일 자객이 올 수도 있었고 음식에 독이 탈 수도 있었습니다. 새손 정조는 대업을 위해 잠시 그 좋아했던 덕임을 마음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조는 자신의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을 만납니다. 홍국영이었습니다. 언제 궁궐로 들이닥칠지 모를 군사들을 기다리는데 자네가 생각나더군. 외롭고 불안했던 궁에서 홍국영은 정조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25살의 정조였습니다. 왕이 된 정조를 보는 덕임의 마음. 내색은 안 했지만 그동안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왕이 된 정조와
그 옆에 왕비로 선 효의왕후를 보면서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면 좋겠다.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자가 없었습니다. 정조는 서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었던 겁니다. 왕실 어른들의 걱정이 날로 커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궐 안에 있는 나인들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급한데 정조가 도통 궁녀들한테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궁녀가 수백 명이 넘었지만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성덕인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런 마음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20년 동안 말은 못 꺼냈지만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왕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지금 왕실에 필요한 건 후사였습니다. 왕실 큰 어른 정순왕후가 명을 내렸습니다. 후궁 간택하라. 덕임이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실 최고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됐습니다. 홍국영의 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게 외척 세력이었는데 홍국영이 왕권 강화를 명목으로 제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한 겁니다. 원빈 홍씨가 후궁이 됐습니다. 정조와 정식 혼례를 치르고 들어오자마자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빈으로 책봉됐습니다. 그런데요, 원빈 홍씨가 입궁하고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요, 궁 안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궁녀들을 끌어내서 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홍국영이었습니다. 홍국영은 동생 원빈이 죽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느냐? 궁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하고 협박했습니다. 정조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궁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홍국영은 권력을 잃고 유배를 갔습니다. 정조의 오른팔이 사라진 겁니다. 그해 정조는 다시 성덕임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15살 때처럼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25살 때처럼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받아줄 수 없겠느냐? 성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손비는 이미 왕비가 됐고 궁 안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덕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었습니다. 1780년 성덕임은 정조의 후궁이 되어 정식으로 승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781년 성덕임은 정조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순조가 되는 공이었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의빈으로 책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글을 남겼습니다. 짐이 이 마음을 억누르려 했으나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왕이 이런 글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지웠다가 다시 쓰고 또 남겼습니다. 15년 동안 의빈성 씨는 조용히 궁 안에서 정조를 섬겼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1786년 의빈성 씨는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슬퍼했습니다. 의빈성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미 한 아드님이 계시니 조카옵니다. 의빈성 씨의 담담함이 오히려 정조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1796년 의빈성 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끝내 짐을 선택하지 않았다. 정조는 5년 뒤인 1800년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만큼은 그는 한 남자였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못했고 3번의 고백 끝에 마침내 이룬 사랑. 조선의 기록은 정조의 마음만 남겼습니다. 성덕임의 선택은 끝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